지난 1월 10일이었죠.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시 소속 청소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환경미화원들은 크고 작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함께 근본적인 해법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용규 공공연대 노동조합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오신 게 네. 너무나 힘있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꼭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네. 이 유니폼이 굉장히 힘있게 느껴집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공무 수행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뭐 일단은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고양시에 그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노동조합에서는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예. 작년에 그 충북도처에 소속된 이 도로보수원이 예. 집중호우 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한 9월경에. 그래서 7월 달에 그래서 충북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 10월경에 정부에서는 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이제 공무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 법안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대부분의 한 45%에 이르는 민간 위탁 이 용역 예. 업체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 심사 대상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청소 노동자라고 해도 신분이 다 달라요. 왜 달라야 되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규직이 있고 어떤 분은 무기계약직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단기계약직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용역업체 소속의 단기계약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시청이나 예. 구청 같은 조직을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온 공무원과 예.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크게. 크게. 네, 그래서 주로 청소 노동자를 하더라도 공무원이 청소를 수행하다가 예. 사고 발생 순직 인정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예.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예. 더 큰 문제는 예. 시청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예. 무기계약이나 뭐 계약직도 아닌 그냥, 제3자의 용역업체 아웃소싱 용역업체 예. 소속 분들은 모든 과실이 예. 공공부문의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지는 게 아니라 그 업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순직 인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고용 형태 문제가 순직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참 불합리한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라고 하는 게 다 공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월호 때도 우리 너무 가슴 아팠지만 기간제 교사는 순직 인정이 안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다 구하려고 거기 남아가지고 다 죽었는데도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단은 성격상. 근데 지자체에서 고용을 안 한 것은 지자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 형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에 종사하는 예. 환경미화원 숫자가 34,000명 정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19,000명이 이제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이고 예. 15,000명, 45%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아웃소싱 민간 그 위탁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사업장 폐기물, 예. 산업 폐기물 수지 운반하는 인원들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민간 위탁이 돼 있지만 공적인 환경 미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그렇죠. 또 뭐 무슨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분류해가지고 뭐 수거해서 보내고 이것도 다 역시 환경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근로 기준, 뭐 안전 기준 이거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과거에는 이렇게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가 예. 소위 말하면 사장님이 예.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과거의 기준은. 예. 근데 최근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산재 안전 업무에 관련해서는 예. 민간 위탁을 따지지 말고
원청 측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기준이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이제 고작. 예, 이제 그것도 낮은 수준에서 예. 논의를 해라. 예. 라는 정도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 수행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또 잘 찾아보시다 보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차량에 예. 공무 수행이 아니라 공무 대행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을 맡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분들은 100% 민간위탁 용역이거나 예. 제3의 업체이고 예. 정부 통계에도 포착되지 않는 노동자라고 해서 저희가 표현상 은폐된 통계, 정부가 말하는 통계에는 비정규직 다수가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결국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는 예.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기준부터 고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학계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국내 지자체를 따져보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해가지고 따져보면 245개 아닙니까? 예. 245개 중에서 완전하게 그러면 민간 위탁을 전혀 하지 않고 좀 하고 있다거나 뭐 일부만 하고 있다거나 이런 데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예. 지자체 중에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이죠, 지자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죄송한데 10곳이 안 되는 7곳 정도만 직접 고용하는 환경 폐기물 쓰레기를 운행하고 있는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7곳이요? 예. 245개 중에서 7곳이요, 그죠? 예. 그 7곳도 최근에 한 3곳이 용역 위탁에 있다가 예. 직접 고용돼서 7곳이고 그러니까 거의 지난 30년 동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지방자치단은 비용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정원의 문제로 다 아웃소싱 위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진짜 네. 충격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위탁을 해놨더니 안전사고가 사실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서 지금 보니까 2년 반 동안에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500건의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도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 예. 산재 사고로 신고되거나 입증된 것만 약 1,500건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산재 사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통계까지 합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가 되면 다시 재입찰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를 할 때는 예. 사고가 많이 난 곳 업체를 집중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는 율이 높고 그래서 공상 처리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평균 최소 2배, 많게는 예. 3, 4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그 사고 현황을 잠깐만 볼게요. 보니까 2015년, 2016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가 2017년부터 줄어든 것은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직접 고용 때문에 통계가 정체되는 것보다는 예. 사실은 저 시기에 사회적으로 세월호하고 서울시 구의역 사고와 같은 예. 노동자들의 이 사회적 이슈 때문에 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게 2017년도 통계가 줄어든 거는 예. 저 통계가 2017년 6월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입니다. 네,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내일 더 늘어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 아까 우리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심각한 거는 대부분의 이제 민간위탁 업체에서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작업 중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공상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거나 예. 거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중상을 입지 않는 이상은 예. 거의 다 이제 이게 공상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원래 이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재 다발 사업장을 찍히면은 예. 노동부에 이제 특별 근로감독도 받게 되고 예. 입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 다 은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수치까지 넣으면 실제로 1,500 정도의 그런 그 사례가 아니라 예. 두세 배 정도 이를 것으로 저희는 이제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배까지요? 예. 세 대부분 안 배면은- 합니다. 예. 잠깐 3배면은 지금 한 5천여 건의 그 사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 고용에서도 실제로 직접 고용된 예를 들면은 뭐 일주 이내에 치료를 예. 요하는 이런 그 사고 같은 경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예. 공상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 처리라는 건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지 말고 예. 우리가 병원비 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갔다 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부 통계에 지금 포착되지 전혀 못합니다. 포착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산재를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는 그래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하는데 산재 사발 사고가 많거나 위험한 일을 민간위탁 용역으로 맡기고 예. 그곳에서 통계 산재 사고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다. 예.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위험한 업무까지 민간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예.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사연을 봤어요. 그 환경미화원의 아들이 이제 유리 조각을 좀 더 예, 예. 조심해서 버려달라고 하는 그 호소의 글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그 아내가 유리 조각을 막 칭칭 싸고 있을 때, 뭘 그렇게 싸느냐. 어차피 가면은 다 그거 따로 분류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다루다가 다치는 사고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위험들에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재활용이 제대로 이제 분류가 되고 배출이 돼야 되는데 예. 이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게 종량제 봉투에 썩혀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업자들이 그걸 쥐는 과정에서 예. 찔리거나 예. 베이는 현상이고, 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개딱지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들어가면은 찔립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예. 예.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이 민간이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이 외주화되는 거거든요. 예. 구의역 참사에서 확인되듯이.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탁에 종사하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이 깨지고 찢어지고 베이고 이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더 예. 큰 문제는 사망 사고의 그 중대 재해의 위험으로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제 노출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뭐 가령 발판에서 떨어지신다든가, 예. 또 그 압축 롤러가 돌아갈 때 거기에 뭐 끼인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비용을 적게 주다 보니까 작업 양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작업자들이 맞아요. 예. 다 발판에 탑승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 추락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이제 압축 롤러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하거든요. 이 예. 과정에서 롤러에 빨려 들어가서 골절이 되거나 심지어 사망 사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후진하는 과정에서 끼는 벽하고 경우. 예, 차와 벽하고. 차의 예. 이제 협착 사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덮개가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 머리 놓고 이제 손보고 있는 내려와서 이 머리를 가격해서 사망한 예. 사고도 작년에 이제 광주에서도 그게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사실은 이 차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이 운행하는 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차잖아요. 네. 사실은 압착도 될 수 있고 적재함도 떨어질 수가 있고 발판이 떨어질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위험한 차인데, 이걸 왜 밤에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내세우고 있는 게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그거는 이제 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내용은 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작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출퇴근. 그래서 예. 작업 시간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당연히 용역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이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다 야간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력이나 장비가 굉장히 대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민간위탁 업체의 현실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다가 최첨단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적재함 덮개를 제대로 고정을 못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빨리빨리 돌리기 위해서 밤에 일을 시키는 상황인데, 자, 다른 나라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 어떤가요? 비근하게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 주간대 근무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은 뭐 거의 대부분 사실은 오전 근무 시작해서 예. 오후 4시에 끝나는 이제 스케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대만, 한국 이런 나라 정도만이 환경미화 생활 폐기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야간 심야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이 생활 폐기물 치우는 시간대 보는 게 조금 불편하다. 예. 이런 게 첫 번째 이유를 대긴 하는데요. 예. 두 번째로는 사실은 주간대 청소를 하게 되면 차량 이동에 지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로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사실은 적정 업무량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야간에 하게 되면 통화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비용 논리가 야간에 하게 되고 야간에 하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은 심야에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야 노동은 사실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건강에 되게 해롭고요. 장시간 노동이나 그리고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노동을 하면 돈을 더 받나요? 물론 이제 야간 수당이 계상은 됩니다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법천지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 뭐 교통법규를 완전히 위반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알겠어요. 예, 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예. 오히려 이러면서 이제 그 야간 근로에 그 예. 이제 뇌심혈관 질환이 이제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사망 사고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돈을 깎고 싶어요. 돈을 깎아서 그걸 자기 업적으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업체한테 넘기면서 야간에 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죠. 미연원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서 야간에 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주간에 할 수 있는 일 양의 한 2배 정도를 주고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일을 끝내라고 하면서 사고 나면은 그것도 자기 책임 아니고 떠넘기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이제 답을 안 내놨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가 생활 폐기물법을 개정을 해서 예. 몇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한번 CG로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예. 3대 분야 7개 과제로 얘기를 했는데 예. 첫 번째는 안전한 일터, 예. 그리고 사람 중심의 차량, 예. 그리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차별 없는 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실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후화된 차량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전 발판 문제라든가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안전이 없는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요. 예. 그리고 안전 장비나 이런 문제들도 개선을 하고 예. 또 사실은 지금 이제 종량제 무게 문제 때문에 근고급계가 생기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일 때는 더 부과를 해서 예. 사실은 안전 문제도 개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것은 이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빙산의 일각만 사실은 하는 겁니다. 예. 예컨대 동일하게 차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업무량의 변화가 없거나 예. 적정 인력이 투여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 해결될 수 없고요. 본질적으로는 내 책임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 상태로 민간 위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일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예.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조건을 맞춰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부 발표가 이제 여러 긍정적인 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이 근본적인 이 한계는 예. 구조의 문제를 바꾸지 않은 그러니까요. 이상 예. 이게 위험의 예주화라는 것을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예. 이게 장비 아무리 개선하고 안전대책 높인다 하더라도 법안을 개정을 해서 예. 실제로 민간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들을 자기들이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그러다 안 보니까 하죠. 예. 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쏙 빼놓고 예. 예를 들면 안전 기준이나 안전 작업 규칙을 좀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그렇죠. 좀 이 집착한 문제가 아니냐 보고 한마디로 있습니다. 예.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 주면서 동일한 안전 기준에 네. 걸맞는 그런 대책들을 제시하려면 직접 고용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최저임금 좀 올리자는 것 갖고도 대학에서는 막 노동자들을 갖다 자르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생을 꼼수로 알바로 쓰려다가 이제 제지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 일부 사립대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인원 감축입니다. 예를 들면 30명이 해야 될 일을 25명으로 이렇게 이제 줄이는 하다 거죠.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해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30명이 해야 될 일 25명이 하다 보면 네.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일방적으로 이제 취직이 올라가니까 휴게 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립니다. 예. 그러니까 실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임금 인상 이걸 이제 상쇄시키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정년 퇴직한 그 일자리를 사람을 뽑지 않고 단시간 알바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예. 이런 아주 그 대학이 그리고 지성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대학교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그런 행태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학이 이렇게 돈이 없나요? 대학이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재단 적립금이 이제 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재단 전입금은 또 제로예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돈을 안 내고 적립은 막 수십억씩 해놓고 그러면서 청소 노동자들의 돈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사실은 새로운 최근에 새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희대학교는 예. 청소한 노동자들을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서 예. 고용도 안정하고 처우도 개선하는 모델도 있고요. 예. 광주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직접 고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언론에 난 몇몇 대학들 그래서 최저임금을 상쇄하려고 예. 임금을 줄이거나 임금 체계를 바꾸거나 예.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법들을 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과제들도 충분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직접 고용했을 때 비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예. 사실은 직접 고용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컨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87.745라고 계약률이 있습니다. 예. 예컨대 1억을 입찰을 하면 가격을 공시를 하면 예. 8,700만 원에 협상을 해서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예. 이윤이 마진이 공공기관에서 연말에 공무원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거고요. 예. 또 87.745, 그러니까 8,700만 원을 갖고 운영하는 업체도 부가가치 10%, 예. 이윤 일간갈비 평균에서 13 정도 됩니다. 결국 한 1,300만 원 정도를 업체 사장님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업체 사장님이 가는 13, 그리고 공무원들이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1,000만 원이란 2,500만 원이면 직접 고용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인력도 개선하고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모두 다 윈윈하는데 유일하게 업체 사장님만 돈 버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왜 우리 사회가 지탱해야 되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죠. 그 지금 간접 고용 얘기할 때만 해도 굉장히 할 때마다 어이없는 일인데 왜 그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두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깎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정말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그 비용들은 전부 우리가 떠나야 돼요. 뭐 다치시고 힘드시고 이런 부분들 그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일단 이 간접 고용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고용 전환을 갖다가 좀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연구해 보시니까 지금 정규직화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국회에 네. 청소년 노동자 207분이 예.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비용은 국회에서 5억 정도 절감됐고요. 오히려 오히려 5억이 줄었어요? 예. 예. 그리고 임금 인상은 약 한 20만 원 정도 월 평균. 예. 그리고 복지 비용으로 한 136만 원 정도 복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잘 찾아보면요. 청사 건물이나 건물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빨리 치우고 휴게 공간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회 돌아다니 보면 요새 국회 유니폼을 입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국회 직원의 마크가 찍힌 아, 그리고 당당하게 다니십니다. 그리고 더 애사심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국회 많은 분들이 청소 깨끗해졌다라는 예. 만족도도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용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고 보다 더 생산성도 높이고 만족도도 높인 사례들이 예. 충분히 지금 국회나 예. 서울, 광주시 같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좀 더 나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그리고 고용 환경을 위해서 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간접 고용을 다 직접 고용 전환해서 예. 고용이 안정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급여가 인상되는 그런 모범들이 만들고 실제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예. 용역업체가 할 불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처우 개선에 쓰여지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사망사고가 잇따르니까 이제 대책을 막 쏟아내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동지침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고용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예. 민간위탁이 존속되는 한 예. 위험은 외주화되는 것이고 예. 결국은 이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이 사망 사고나 이런 중대 재해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안전 작업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차량을 못 쓰게 한다든지 발판 이용을 금지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방 카메라를 장착 의무한다든지 예. 이런 안전 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예. 보다 근원적인 이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이제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이 보다 실효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이 되려면은 예. 정부에서도 발표하는 것처럼 내년 말까지 민간위탁도 다 지금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예.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로드맵도 지금 지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지자체장들을 좀 바꿔야죠. 예. 예, 이번에 좀 확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청소, 환경미화, 생활 폐기물 업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걸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한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계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맡겨야 되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장 낮은 곳에서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의 돈을 빼돌려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간접 고용의 형태들 좀 이제는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접 고용으로 얼마나 이 새로운 서비스를 해낼 게 없었으면은 지나가는 열차에 절을 하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차별하는 서비스로 제시를 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먼저 사는 그런 사회가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규 공공연대 노동조합 부위원장 그리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